쌤이 간략하게 DB그룹 어떤 곳인지 짚어주시죠. 예, 아마 월요일인가요? 그때 DB그룹 소개 시간을 통해서 계열사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잠깐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조금 전에 우리 나왔던 그 화면을 봐도 건설업부터 시작해서 종합금융까지 지금 DB그룹이 에 대한 소개가 있었는데 DB그룹이 처음에 이제 건설 회사를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종합금융그룹까지 지금 도착을 해 있는 과정에서 네. 주로 계열사들은 이제 금융 계열사들이 좀 많습니다. DB그룹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뭐 보험 회사가 제일 먼저 이제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 생명보험, 뭐 여러 가지 캐피탈, 저축은행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계열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현재는 과거에 이제 김준규 회장 창업주께서 가지고 있었던 제조업과 건설업 위주보다는 지금은 금융과 정보통신이다. 이렇게 금융과 정보통신 그룹으로서의 어떤 변신 이런 쪽으로 DB그룹을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대에 따라서 뭐 주력 사업도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뭐 DB그룹 하면 계열사가 많다 이것까지는 알겠는데 계열사별로 좀 채용에 대해서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 DB그룹 채용에 대해서도 뭐 좀 소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DB그룹 이제 계열사가 총 한 11개 정도가 있는데요. 11개 정도가 있는데 이번 하반기 채용이 총 6개 그룹 계열사가 이제 DB그룹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DBINC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네. 그러니까 DB손해보험, 생명, 자산운용, 저축은행, 캐피탈까지 이 5개가 전부 다 금융사예요. 금융 계열사죠. 그런데 이제 우리 채용 하는 계열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화면에 보시면 지금 이제 색깔이 조금 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열사들이 지금 채용을 하는 계열사들인데 네. 채용 인원이 공공명 또는 공명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인원이 좀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게 이게 조금 특징이고 주로 이제 금융 계열사들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보통 이제 시중은행들 그래도 채용 규모가 3자릿수인 걸로 아는데 여기 DB그룹은 지금 뭐 1자릿수 또는 2자릿수 채용이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중은행은 적게 채용을 해도 공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100명 이상을 채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한번 채용하면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200, 300 이렇게 채용을 하는데 이 우리 DB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공공명이 지금 제일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와 그러니까 대규모 채용과 소규모 채용 이 공채의 어떤 차이점을 보면 크게 이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 이제 저 같은 인사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정교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정교함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다. 시중은행 같이 이렇게 좀 대규모 공채를 할 때는 이렇게 정교함이 좀 무뎌지는 반면에 이렇게 소규모 채용을 할 때는 좀 자세하게, 좀 정교하게 이렇게 취준생분들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 정교함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우리 지금 듣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교함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조금 궁금해 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이따가 계속 이제 이야기가 또 나올 거고 일단 정교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시중은행은 이렇게 바구니만한 뜰채를 가지고 신입 행원들을 채용을 합니다. 바구니 뭐 또 더 크게 비유를 하면 뭐 포크레인 정도 되는 이런 어떤 바구니를 생각을 해보죠. 네. 근데 이제 DB그룹이나 이렇게 소규모 채용을 하는 곳은 숟가락만한 뜰채를 가지고 이렇게 채용을 한다.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거기서 이제 우량 지원자와 불량 지원자 또는 우량 지원자와 불량 지원자와 지원자 전체를 들여다보는 그 자세함, 인사 담당자로서의 자세함, 요 차이가 이제 대규모 공채냐 소규모 공채냐 여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죠. 네, 정교함이 높을수록 뭐 준비를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면 일단 DB그룹의 면접은 뭐 일반 은행권 또 대기업에 비해서는 더 다양한 편인가요? 면접은 대기업과 은행권하고 거의 비슷하게 1차 면접, 2차 면접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2차 면접은 이제 임원 면접으로 그 인성 면접, 그러니까 대면 면접이죠. 다대다 면접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DB그룹 전체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채용 공고상 발표를 하고 있는 1차 면접은 PT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기업도 실시하고 있고 은행권도 실시하고 있고 DB그룹도 실시하고 있고 대기업들의 전반적인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PT 면접을 다 봅니다. 네. 그러니까 PT 면접이 전혀 생소한 면접이나 그러진 않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그 은행권처럼 뭐 세일즈 면접이다, 토론 면접이다, 뭐 또 협상 면접이다 이런 그 면접이 종류가 다양하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PT 면접 하나만 본다는 차원에서는 면접은 단순하게 한 가지만 보고 거기를 좀 집중적으로 보겠다 이런 전략으로 DB그룹에서 채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예. 영어 면접도 진행된 경우가 있는데 어느 계열사에서 보나요? 그렇죠. 아까 제가 잠깐 짧게 이야기했던 DBINC라고 있는데요. 여기 DBINC라고 하는 이곳이 과거에 주식회사 동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는 이제 무역도 하고 주로 이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종합상사로서의 계열사인데요. 아마 여기에서 이번에 해외 영업 직무를 뽑는데 이 해외 영업 직무에서는 영어 면접을 볼 수 있고 우리 그 그룹 공채 채용 공고를 보면 영어 면접도 계열사에 따라 있을 수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DBINC를 제외한 나머지 저축은행이라든가 캐피탈 그다음에 뭐 손해보험, 생명보험 이렇게 자산운용 이렇게 그 나머지 금융계열사 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기에서는 아마 영어 면접이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DBINC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영어 면접을 좀 준비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금융 계열사를 지원하는 지원자들은 그러면은 뭐 PT 면접, 또 인성 면접 이런 걸 준비해야 할까요? 그렇죠. PT 면접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PT 면접하고 최종 면접에서 인성 면접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PT 면접을 하는데 PT 면접이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면접관들이 질의응답 방식으로 이제 그 질문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일정 부분은 인성 질문과 관련된 질문도 나오고 그다음 PT 발표 내용에 관련된 질문도 나오니까 요때는 이제 지원자들이 인성 면접에 대한 질문 준비도 PT 면접인데도 불구하고 하기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1차 면접 합격하고 최종 면접을 갔다라고 할 때 그때는 이제 인성 면접만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 DB그룹을 지금 지원하고 계신 우리 그 취준생 분들은 일단은 PT 면접과 인성 면접 이렇게 두 가지만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 아마 채용 공고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계열사에 따라 토론 면접도 있을 수 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거는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는 토론 면접은 이번 계열사에서는 아마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권이긴 하지만 사기업이잖아요. 그렇다는 건 오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영 철학 같은 게 채용에도 영향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은행권과 비교를 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지금 우리 윤미정 아나운서님께서 아주 정확한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요. 은행권과 비교를 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은행권은 지금 그 우리 뉴스나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우리 취준생분들이 알고 있기로 주인이 없는 기업으로 유명한 기업이 이 은행권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있는 기업과 주인이 없는 기업의 이 채용 문화의 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큰 철학적인 차이인데요. 은행권은 주인이 없는 기업에서 채용을 하는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너십의 어떤 경영 철학이라든가 마인드가 채용 문화에 반영이 되지 않는데요. 근데 이 사기업들 그러니까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삼성이다, 현대다, 뭐 또는 CJ다, 뭐 이런 기업들이죠. 또 그다음 우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DB그룹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에는 오너십에 대한 그 리더십 또는 오너십에 대한 그 경영 철학이나 그 어떤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채용의 인재상에 다 골고루 이게 반영이 되어서 그렇게 채용이 되어지는 게 그게 정상이고 그게 보편적인 행태니까 우리 DB그룹 준비하시는 분들은 DB그룹의 경영 철학과 또는 DB그룹의 어떤 역사와 또는 DB그룹에서 추구하는 어떤 가치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고 거기에 맞게 지원하고 거기에 맞게 준비하고 거기에 맞게 답변하는 이런 과정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우리가 말을 하는 어떤 지식적인 이 부분보다 어떤 철학이 맞고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쵸. 그런 부분이라고 제가 보여지고 그런 부분을 좀 미리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이 DB그룹사가 가진 어떤 특징을 좀 기억할 그렇죠. 만할 게 있을까요? DB그룹 하면은 그 우리 취준생분들 또는 우리 일반인들이 바라보기에는 보험사가 많이 떠오를 겁니다.
그 이제 주로 자동차 보험이라든가 뭐 손해보험 쪽인데요. 네. 뭐 우리가 보통 광고를 보더라도 제일 먼저 머릿속에 남는 게 이제 보험과 관련된 광고가 좀 남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 DB그룹의 경영 철학이나 이거를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말씀을 짧게라도 이제 드리는 게 이게 면접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거고요. 네. 근데 이 DB그룹은 이제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그룹사들이 생겨날 때가 전부 다 1930년대, 40년대 요때였습니다.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도 1930년대에 만들어졌고요. 근데 DB그룹은 1960년대, 6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후발주자로 그룹사들과 이 경쟁을 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다른 그룹사들과 이 생태계에서, 경제 생태계에서 경쟁을 하고 빡센 경쟁 속에서 이제 생존해내기가 상당히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DB그룹의 어떤 경영 철학을 뭐 우리 일반인들이 이야기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두 단어 정도가 있다면 하나가 안정감 또는 리스크 관리 또는 보수성 이런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되게 어떤 그 조심스럽게 가는 이런 쪽,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이런 식이 있죠. 자, 보수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돌다리를 건너갈 때 안전성 있게, 안정감 있게, 그러니까 두드려 보면서 이렇게 건너는 그런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그런 그룹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비즈니스의 보수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보수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DB그룹이 다른 그룹에 비해서 좀 특별하고 마치 보수성 같은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삼성그룹이 되게 보수적이다 이렇게 알고 있을 텐데 마치 그런 정도의 뉘앙스, 삼성과 비슷한 그런 뉘앙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DB그룹을 지원해 보면 좋고, 또 좀 우리 그냥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깐깐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합니다. DB그룹이 좀 깐깐한 그룹이다 또는 뭐 좀 힘든 그룹이다 이렇게 우리 취준생들이 알고도 있는데 그것도 뭐 사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지금까지 60년대 후반에 그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생존해내고 지금까지 경쟁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까지는 그런 깐깐함과 보수성, 그런 정치적인 보수성이 아니라 그런 비즈니스의 보수성이 전제가 되었었어야만이 지금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갈 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측면을 좀 염두에 두고 답변을 준비하고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어떤 그 DB그룹만의 특성 그런 게 있겠죠. 네.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의 역사와 색깔까지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앞서서 시중은행과 비교를 하시면서 좀 숟가락으로 퍼는 그런 정교함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인사 담당, 그러니까 채용을 직접적으로 담당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채용 담당을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은행 같은 경우에는 200명을 뽑기 위해서 2만 명이라고 하는 이 모래알로 제가 비유를 할게요. 네. 2만 개라고 하는 이 모래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요. 근데 그거를 얼마 동안 기간을 들여서 들여다보냐면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2만 개의 모래알을 들여다봐야 되는 과정을 저는 이제 거치게 되죠. 시중은행 인사 담당자들은요. 하루에 2,000명은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똑같은 이제 DB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은 공공명 채용, 그러니까 인원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각 계열사별로 공공명이다 보니까 똑같은 기간, 그러니까 열흘 동안에 은행의 인사 담당자들이 2만 개의 모래알을 들여다볼 때 DB그룹의 계열사의 인사 담당자는 똑같은 기간 동안에 한 200개나 2,000개의 모래알만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이 똑같은 열흘 동안 같은 에너지를 투입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까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2만 개를 들여다봐야 되는 이 조직보다 2,000개를 들여다봐야 되는 이 조직이 훨씬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원자 한 명에 대해서도 더 고민을 해볼 수 있고 또 지원자가 왜 우리 이 경영 일반 쪽에 지원했을까 뭐 이런 그 고민을 인사 담당자로서 채용에 대한 그 고민을 은행에서 인사 담당자가 한 명에 대해서 하는 그 고민의 시간보다 이 DB그룹의 계열사에서 인사 담당자가 한 명에 대해서 이 고민하는 이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정교하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더 정교하게 바라볼 수 있다. 그런 게 은행권과 비교해서 좀 특징일 겁니다. 그 요번에 특히 이제 우리 DB그룹의 주로 금융 계열사가 아까 많았지 않습니까?
뭐 보험회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DB그룹의 금융계열사 쪽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의 어느 정도 일정 퍼센트 이상은 은행권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셨던 분들일 겁니다. 그 은행권도 생각을 해보시고 DB그룹도 요번에 지원해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경우에서 이제 은행권의 채용의 어떤 면접 프로세스라든가 채용 프로세스에 어떤 특징이 있다면 DB그룹은 금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정교한 부분에서의 특징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특히 좀 여러분들도 정교하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뭐 채용 직무가 어떻다라고 하면 그 채용 직무에 대해서 좀 정교하게 준비하는 은행권에 비해서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네. 좀 더 정교하게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사실 정교함이라는 단어 되게 좋아했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좀 싫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되게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취준생 분들을 위해서 팁 같은 거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DB그룹의 면접을 보러 가면 지금 이제 DBINC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다 금융 쪽입니다. 그 금융 쪽이라서 그 금융 쪽에서 이제 면접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건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충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말씀드리는 그 범주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그래도 면접 금융 쪽에 관련된 면접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지금부터 한 4가지 정도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인성보다는 역량 쪽을 조금 더 강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쪽 부분이 이제 첫 번째 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고 있는 것 중에서는 제가 지금 첫 번째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그 인성과 역량이 부등호가 아니고 등호가 포함이 돼 있죠. 등호가 포함이 돼 있어서 네. 인성과 역량을 비슷하게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둘 중에 굳이 하나를 선택하자면 인성보다는 역량 쪽을 조금 더 준비를 해보셔라 라고 하는 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비교를 제가 해드리면 이해가 쉽냐면 여러분들이 시중은행을 만약에 준비한다 그러면 인성을 더 많이 준비할래 역량을 더 많이 준비할래라고 하면 인성을 더 많이 준비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DB그룹 계열사를 준비할 때는 인성과 역량을 비슷하게 준비를 하거나 오히려 역량 쪽으로 조금 더 준비를 해보라라고 하는 요 팁을 일단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권과 살짝 다른 부분이 있지만 역량을 조금 더 준비하자. 그러면 두 번째 팁도 살펴볼까요? 예, 두 번째 제가 아까 드렸던 그 화면에서 봤던 그 내용이 뭐냐면 지원 분야, 그다음에 지원 직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라고 했던 요 부분인데요.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정교함이라고 했던 그 부분과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정교함이라는 말을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도 정교하게 준비를 하셔라라고 했는데요. 네. 만약에 시중은행을 준비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 개인금융이다, 기업금융이다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겠지만 DB그룹의 채용 공고를 보시면 각 계열사별로 직무 분야가 은행보다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해외 영업이다, 경영 일반이다, 뭐 영업이다, 영업관리다 이런 직무가 더 세분화되어 있는데 면접에 가시면 이제 주로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왜 개인금융을 지원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비해서 DB그룹 같은 경우에는 왜 경영 일반을 지원했습니까? 그리고 경영 일반과 관련된 뭐 지원자의 어떤 경험이 뭐가 있나요? 라고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직무 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게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 특징, 정교함이라고 하는 그 특징에 맞게 준비하는 거고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지원 분야에 대해서 관련된 경험이나 지식이 근처에 있는 뭐 딱 맞아떨어지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근처에 있는 게 있기만 하다면 그 부분들을 면접 때 좀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드렸던 그 팁이죠. 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저희 또 세 번째 팁 알아볼까요? 세 번째 팁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화면이 그 발로 뛰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한번 찾아보라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 발로 뛰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대부분의 우리 취준생분들이 대학교라고 하는 이 과정, 대학 생활이라고 하는 과정을 많이 거쳤을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 어떤 문제에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쵸. 뭐 하다못해 뭐 개인적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부모님하고도 부딪히게 되고 또는 뭐 선배들하고 동아리 활동 속에서도 뭐 부딪히게 되고 또는 팀플을 하면서도 부딪히게 되고 또 취업 준비하면서 스터디 활동하면서도 부딪히게 되고 이렇게 많이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게 이게 우리의 일상생활이고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 단계의 여러분들의 생활인데요. 이 문제를 경험을
대부분 누구나 다 경험을 하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거를 우리는 해결해 나가면서 이제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이 관점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주로 밖으로 돌아다니는 게 싫어서 주로 안에서 이제 PC나 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해결하는 이런 유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밖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해결하는 이런 유형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우리 DB그룹이라든가 어떤 이 사기업들 그러니까 어떤 그룹사들 이렇게 오너십을 갖고 있는 그룹사들은 여러분들이 주로 어떤 쪽으로 문제 해결하는 것을 더 좋아하냐면 안에서 이렇게 나만의 공간에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보다 밖으로 나가서 직접적으로 뛰면서 그렇게 누구를 만나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을 더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권을 준비했든 안 했든 간에 관계없이 DB그룹으로 취업을 하고 사기업으로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액션, 행동을 하면서 행동파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역량을 면접 때도 여러분들이 보여주셨으면 아마 면접관들도 더 좋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팁이 세 번째 팁이었습니다. 네, 일명 빠릿빠릿한 분들이 환영받는다. 이렇게 좋은 정리해 표현입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표현입니다. 네, 자 마지막은 제가 살짝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네. 의미일까요? 자 이제 오늘 제가 팁을 드리는 게 면접과 관련된 팁인데요. 여러분들이 면접을 가게 되면 꼭 지금 메모를 해놨다가 요거 하나를 꼭 한번 지켜보십시오. 자, PT 면접을 1차 면접에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든 간에 발표 내용 안에는 첫째 이러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둘째 이러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셋째 이러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하는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PT 내용 발표 안에 꼭 한번 만들어 보셔라 라고 하는 게 이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PT 면접이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면 질문을 받을 겁니다. 면접관들한테. 네. 질문을 받을 때 답변을 하는 과정 속에서 왜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죠. 왜 DB그룹을 지원했어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받았다면 예, 제가 DB그룹을 지원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러이런 내용이고 둘째, 이러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도 첫째, 둘째를 사용해서 답변을 한번 해보시는 요 습관, 요 면접 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DB그룹 면접을 보시면 플러스 한 10점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와. 네, 저희가 DB그룹의 4가지 면접 팁까지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보러 가면 1차 면접, 2차 면접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차 면접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1차 면접에서 이제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을 받는 게 PT 발표를 했던 내용에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PT 면접과 PT 발표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순수한 인성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PT 면접을 만 한다고 해서 PT 발표 주제만 연습하지 마시고 인성 질문에 대한 답변도 연습을 해서 1차 면접을 가셔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제가 드리는 첫 번째 팁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팁은 DB그룹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그 어떤 정보를 가지고 보면 1차 면접과 2차 면접을 가지고 이렇게 합산 발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위 알고 있는 리셋 방식이 아니고요. 누계 방식으로 이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는 그룹이죠. 이 합산 발표를 한다는 거는 각 지금 현재 달리고 있는 이 과정들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합산 발표가 아니고 리셋 방식이라 그러면 최종 면접에 가서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데요. 리셋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이 진도 과정, 이 과정들이 다 중요한 방식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1차 면접을 간다면 1차 면접이 이제 DB그룹 서류 붙고 난 다음에 1차 면접을 가면 1차 면접이 최종 면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1차 면접에 최선을 다하시는 나는 최종 면접에서 뒤엎을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고 누계 방식의 면접은 항상 우리 취준생이 지금 당장 앞에 닥치고 있는 이 채용 과정이 나에게 최종 면접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